오늘은 비키니시티 유령의 날. 유령 복장에 스폰지밥이 보이네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스폰지밥은 네모로 알고 있는데 변장한 모습은 둥그스름한 유령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뭐 어쨌든 뚱이와 스폰지밥은 저녁에 있을 집게리아 파티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집게리아에 사람들이 모여 파티가 진행되었죠. 옥상에서 무서운 유령이 나타나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자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겁먹게 됩니다. 하지만 뚱이의 실수로 인해 유령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죠. 비키니시티의 모든 사람이 스폰지밥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깔깔거리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유령 선장. 사람들은 진짜로 겁먹게 되죠. 참고로 유령 선장은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기이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령 선장이 상당히 빡쳐 있는데 그 이유는 유령의 날에 자기 흉내를 이렇게 못 내는 스폰지밥은 처음 본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스폰지밥의 유령 복장을 벗기는데 어찌된 일인지 유령 선장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세상에, 스폰지밥의 피부를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눈알과 뇌만 남아있었죠.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자 도망가 버립니다. 알고 보니 이 작품은 뚱이의 소행이라고 하는데요. 스폰지밥은 유령의 날만 되면 자신이 너무 겁쟁인데다가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할 재주도 없었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뚱발놈이 나타나 도와준다시고 유령과 닮은 모습으로 변장시킨다는 게 바리깡으로 모든 피부를 깎아버린 거였습니다. 성인이 된 제가 지금 봐도 상당히 끔찍한데 당시 아이들이 봤다면 정말 바지가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징징이는 2000년 동안 집게리아 냉동고에 갇혀 미래로 오게 되는데요. 냉동고에 갇힌 이유는 귀찮게 구는 스폰지밥과 뚱이를 피하고자 냉동고에 숨었는데 2000년 동안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죠. 어이없게 미래까지 오게 된 징징이. 미래의 세상은 모든 게 얼어붙어 있었고 귀찮게 구는 두 녀석이 사이보그로 재탄생되어 있었죠. 미래 세계에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징징거리니까 사이보그 스폰지밥이 타임머신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과거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어 타임머신을 타지만 뭘 잘못 만졌는지 원시 시대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곳마저 귀찮게 구는 두 녀석의 조상벌로 보이는 녀석들이 나타납니다. 두 녀석을 급하게 피하다가 타임머신을 잘못 작동시키는 바람에 이상한 공간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으며 혼자 있기 좋아하는 징징이가 원하는 공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혼잣말을 중얼거리면 여러 곳에서 메아리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래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무언가 찾기 위해 달리지만 같은 공간을 맴돌 뿐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타임머신을 찾게 되고 집에 가고 싶다고 타임머신 앞에서 징징대니까 진짜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무서운 장면이나 잔인한 장면은 없지만 징징이가 갇힌 공허한 공간에 갇힌다고 생각해보면 또 다른 숨막히는 공포가 몰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소개할 영상은 스폰지밥 무서운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스폰지밥과 관련된 무서운 광고인데요. 2011년 1월에 일본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콤보에 스폰지밥 장난감 세트 출시와 더불어 TV 광고까지 했는데요. 광고 정식 명칭은 스폰지밥 절대적으로 놀라움이라고 합니다. 뭐가 절대적으로 놀라운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 시 주의사항,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볼륨을 줄이고 시청해주세요. 광고가 나간 후 인터넷에선 3명의 아이들의 광기를 발견했다며 미친 세트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도 여러 밈으로 발전하여 인터넷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저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의 광기는 마치 매직피디아의 영상 업로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았네요. 이 에피소드는 스폰지밥이 곰팡이에게 감염되어 이것저것 다 퍼뜨리는 해프닝을 담은 내용입니다. 곰팡이에 감염된 스폰지밥은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적거리지만 곰팡이는 더욱 커질 뿐이었죠. 샤워해도 없어지지 않는 무서운 곰팡이. 그런 몸을 이끌고 집게리아 일까지 나갑니다. 결국 징징이가 스폰지밥이 곰팡이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전해 격리되고 말죠. 하지만 곰팡이가 징징이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일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사람들한테 곰팡이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온몸에 곰팡이가 퍼져 끔찍한 모습으로 격리된 스펀지밥에게 뚱발놈이 찾아와 격리실을 터뜨리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하지만 이를 비눗방울로 대체해버리고 격리실과 달리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스펀지밥은 바로 집게리아에 출근하기로 합니다. 집게리아는 예상대로 곰팡이균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징징이는 양심 고백을 하지만 뿔난 손님들은 직계사장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스펀지밥은 출근 인사를 하는데 곰팡이에게 감염되어 부은 얼굴과 몸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고름은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징징이는 스펀지밥을 보자마자 곰팡이의 원인이라며 꼰지르자 뿔난 손님들은 바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공격으로 인해 비눗방울은 터지게 되고 가게는 곰팡이로 뒤덮이는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스펀지밥이 최초의 감염자인 것과 동시에 아픈 환자이기도 합니다. 징징이가 이 상황에서 스펀지밥을 다시 격리실에 보냈어야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꼰지르는 비겁한 모습과 이를 공격하는 성난 손님들의 모습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곰팡이에 감염된 스펀지밥의 기괴한 모습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환자를 방관하는 징징이와 이성보다 분노로 대응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더 무서운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펀지밥은 게살버거에 해파리 젤리를 발라먹는데 이를 본 손님이 맛있어 보였는지 한 입 먹어보고서는 굉장히 맛있다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돈 냄새를 맡게 된 집게사장은 해파리 젤리 버거라는 신메뉴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해파리를 잡아오라고 스펀지밥을 시킵니다. 스펀지밥은 집게사장의 노예라서 시키는 대로 해파리 동산에 해파리가 영이 될 때까지 모두 잡아 집게사장한테 바칩니다. 어느 날 의문의 파란색 해파리가 나타나 스펀지밥을 납치해 병에 가두고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의문의 공장에 들어선 스펀지밥. 이곳에서 스펀지밥이 잡아들인 해파리들이 기계공정에 의해 대량으로 해파리 젤리를 뽑아내고 있었으며 그렇게 역할을 당한 해파리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동물학대 고문처럼 보였죠.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의 중심인가 살펴보니 바로 직계사장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스펀지밥이 해파리를 구해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되지만 이 에피소드는 마치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풍자한 에피소드처럼 보였습니다. 파란빛 때문에 고통받는 투구개가 생각나는데요. 투구개는 1억 5천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동물입니다. 투구개의 피는 특이하게 파란색인데 질병을 방어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을 위해 투구개의 피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위해 헌혈당한 투구개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만 상당수는 이전처럼 살 수 없어 힘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는 해양생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에 의해 고통받는다는 것을 풍자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숨겨진 내용을 알았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동물인지 알게 되어 소름 돋게 됩니다. 스펀지밥과 집게사장은 집게리아에 찾아온 손님을 지극정성 모십니다. 손님의 정체는 위생감독관. 위생상태 불량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잘 보여야만 했죠.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오고 사기꾼이 위생감독관을 사칭해 공짜 음식을 먹으러 돌아다니니 조심하라는 속보가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집게사장은 갑자기 빡치더니 지금 가게에 있는 위생감독관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에게 복수한다고 게살버거에 장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저세상 게살버거를 감독관에게 주고 맛있게 먹으려던 찰나 입안에 파리가 들어가 기도가 막혀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맙니다. 이걸 보고 복수 성공이라고 좋다고 둘은 쳐웃고 있네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뭔가 리얼하게 죽은 사람을 묘사한 것 같아 좀 무섭긴 하네요. 그때 뉴스 속보가 다시 나오고 가짜 위생감독관이 잡혔다고 합니다. 뭔가 일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직계사장은 갑자기 스폰지밥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자수해도 모자를 파내 시체 유기라는 직계사장스러운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둘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고 중간에 경찰에게 걸리지만 뒷돈까지 주는 더러운 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감독관이 깨어나지만 무능한 경찰에 의해 또다시 뚝배기가 깨져버리는데요. 결국 좀비 같은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난 위생감독관은 위생 합격을 보여주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마치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왜 하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스폰지밥을 범죄에 가담시켰는지 정말 소름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